네, 안녕하세요. 몽글 코치 이지연입니다. 네. 아, 오늘은 몽글 콘텐츠 스터디 모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전자책 출간을 돕고 있고, 옹글 코치, 네, 이름으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글의 뜻은 따뜻할 온, 그리고 글 해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글로 담는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전자책 강의도 하고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콘텐츠를 위한 스터디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게 된 이유는, 저도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콘텐츠는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즉, 콘텐츠는 시간이 쌓여야 그게 가치가 있고 또 나만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참 이게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인 기업가로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는 쓰고 싶은 내용이 가득한데 이거를 꺼내서 글로 정리하고 또 발행까지 하는 게 막상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스스로의 다짐으로 주 1회는 발행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꾸준히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 1회도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콘텐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콘텐츠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콘텐츠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콘텐츠를 이제 제 주제에 맞게 이제 꾸준히 만들고 또 공부도 하고 찾아서 공부도 하고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콘텐츠는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나만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비교해 보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것, 이것은 동일한데요. 무엇을 해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네.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그래서 예전에는 소통하기 위한 도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약간 바뀐 것은 나만의 이야기, 소통하기 위한 나만의 이야기가 콘텐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콘텐츠를 발행하고, 다른, 1인 기업 대표님들과 이제 전자책도 만들고 콘텐츠도 같이 만들어 가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콘텐츠는, 진짜 콘텐츠는 고객으로 향하는 나만의 이야기 아닐까 하고 저만의 정의를 해봤습니다. 네. 고객으로 향하는 나만의 이야기. 그래서 콘텐츠라는 것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러 가지 채널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저만의 작은 돛담배 하나 마련을 해서 작은 개공 물살을 타고 걸으면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의 1인 기업 멘토이신 김영환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항상 콘텐츠와 고객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길이
그 길의 쭉 여정이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고객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그리고 나만의 생각을 담아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1인 기업을 하거나 혹은 온라인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싶은 분, 그리고 나를 알려야 하는 분들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꾸준히 하고 싶어서 네 콘텐츠 스터디 시간 네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목요일 저녁 8시 줌으로 한 예상하기로는 30 분간 네 콘텐츠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콘텐츠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네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콘텐츠 스터디 타임 그래서 줄여서 콘스타라고 붙여 봤는데요.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번에는 제가 존경하는 최은희 대표님의 책 이 책이거든요. 100 명의 1인 기업가를 만든 SNS 퍼스널 브랜딩 비 네. 이 책을 가지고 일부를 결제해서 콘텐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책에 여러 그 파트가 있는데요. 책에서 있는 콘텐츠 부분을 정리를 해서 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 이 책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허락도 받았습니다. 매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하나씩 들어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 콘텐츠에 적용하는 것까지 네 꼭 실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책이 없으셔도 이 강의 듣는 데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책을 구입해서 네 보시는 것도 강추합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으로 오늘 스터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의 가장 서두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예. 가져왔는데요. 이 책의 서두에서는 가장 먼저 나에서 이 브랜드 그리고 콘텐츠 이 모든 것이 출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 읽어 볼게요. "모든 것은 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탐색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경험한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탐색을 통해 발견한 것과 시장이 원하는 것의 교차점을 찾아내면 나의 내적 동기와 시장의 관심사가 만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아이템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아마 나를 찾는 거, 어, 말은 많이 듣는데, 나를 찾는 것은 되게 막막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찾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알다시피 어떤 나의 기질, 그런 것들로 해서 뭐 MBTI도 있고요. 요즘에 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각종 그 심리 검사 도구 툴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아 여기 제가 말하는 저희가 콘텐츠 스터디에서
말하는 나를 찾는 것, 나를 발견하는 것은 어, 이런 심리적인 것보다는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이 책에서는 처음에 인생 기상도를 세 가지 방법으로 찾아보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인생 기상도를 통해서 찾아보는 방법, 그리고 나에게 질문하는 거, 그리고 자기 탐색 서클, 이런 방법을 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인생 기상도는 네, 우리가 10대, 20대, 30대를 거치면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 그리고 그때 느꼈던 생각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가장 열정적일까?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들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요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 이거는 또 천천히 나름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야 나올 수 있는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고 적어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가 자기 탐색 서클 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책에서 나온 거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보람됐던 일. 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찾아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음, 생각하면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놓고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생각해도 난 이건 참 잘해 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원래 그 사람이 자기 잘하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나한테 이걸 잘한다고 하더라 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도 다 적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막힌 게 있었을 때 나한테 꼭 이런 걸 물어보더라.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잘하는 것과 겹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어, 제가 추천하는 거는 두 번째로는 올해 해온 일이 무엇인지예요. 네. 아, 이거는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또 약간 다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내가 올해 해온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네. 올해 해온 거에는 취미도 있지만 일도 있어요. 네. 일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네. 되게 또 다양하게 있죠. 네. 올해 해온 일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세 번째로는 어, 이런 잘하는 거, 올해 해온 거에서 돈이 되는 것이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네. 그중에서 돈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네. 한번 찾아보는 거죠. 여기에서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한번 쭉 적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봐야 눈으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적어보고 가장 좋은 거는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교차점이 되는 이 부분이 되겠지만 네. 우리가 저도 그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어떤 나만의 주제를 찾는 거는 불가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관심이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거 있으면 그것부터 시작해 봐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잘하는 것과 돈이 되는 것에 두 가지만 겹친다 했을 때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도 겹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나만의 주제, 나만의 콘텐츠를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어, 디벨롭, 네,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쭉 글을 이렇게, 기록으로 짧은 단어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겹치는 부분, 혹은 두 개가 겹치건 세 개가 겹치던 그 겹치는 부분이 이제 나의 주제가 될 거예요. 근데 뭐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내가 일단 주제의 분야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야인지, 독서 분야인지, 어떤 요리 분야인지, 혹은 어, 자기 개발 쪽의 분야인지, 네, 이런 분야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이렇게 해봤는데 난 겹치는 게 되게 많고 관심 있는 것도 다 하고 싶고 되게 여러 개,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가 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한 개를 고르시는 것을 네,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양손으로 다 밥을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하고 싶은 것부터 혹은 내가 가장 할 얘기가 많은 거. 저는 이것도 추천하거든요. 뭐가 되게 쓰고 싶은 게 많아요. 할 경우에는 어, 가장 할 얘기가 많은 거. 더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 그래도 쉽게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쉽게 해야 저는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 주제의 분야 정도 봐주시면 돼요. 카테고리 분야. 이제 그런 방향을 정했다면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여기서 콘텐츠를 왜 만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콘텐츠가 네, 많이 들어봤고 필요는 할 것 같아. 그런데 콘텐츠는 당장 어떤 돈이 되거나 어떤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귀찮은데, 사실 이게 귀찮은데 왜 만들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책의 문구로 같이 말하고 싶은데요. 바로 나 대신 일하는 디지털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책의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잠을 잘 때에도, 여행을 갈 때도 나 대신 열심히 일하는 디지털 일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4시간 효과적으로 여러분 대신 일해줄 디지털 일꾼, 브랜드 콘텐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라는 기록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제되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구를 갖고 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글로 정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콘텐츠도 글로 기록하는 거, 글로 정리하는 거, 시고요. 그리고 가장 어떤 콘텐츠 유형이든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글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에서 나를 찾아보는 것, 나의 주제를 찾아보는 것, 또 글로
기록으로 이렇게 써보는 거, 혹은 이거 컴퓨터로 타자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괜찮거든요. 어쨌든 글로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야 내 생각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콘텐츠는 나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네,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 저희가 앞에 주제를 찾았고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만들어 보겠어. 이렇게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면 차별화된 브랜드 콘텐츠 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책에서 갖고 왔는데요. 콘텐츠 주제 선정법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을 정의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의 문제점, 니즈가 뭔지 찾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객의 문제점, 해결 주제 찾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와 있어요. 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먼저 고객 정의하기입니다. 먼저 나의 고객이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네. 이것을 타겟이라고도 하는데요. 나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객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겪는지, 그리고 어, 어떠한 분명한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게 니즈라고 하죠. 그래서 분명한 니즈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가 고객이 문제점을 찾는 거, 여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문제점을 찾았다면, 그 다음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솔루션, 네,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만의 해결책 솔루션이 바로 나의 콘텐츠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또 여기서도 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면, 음, 여기 이 다음 콘텐츠 주제를 좀 더 찾아보는 것, 좀 더 찾아볼 때는 여기 1, 2, 3단계에 대해서 각각 찬찬히 생각해보고 적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나의 고객이 누구일까? 한번 적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네,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근데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건 거죠. 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내 콘텐츠로 지금 쓰기에는 네, 무리가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그걸 배워서 콘텐츠로 같이 만들며 배우면서 콘텐츠화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적어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의 3요소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앞에 고객의 질문, 고객의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정보와 솔루션,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플랫폼, 이렇게 해서 콘텐츠의 3요소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먼저 콘텐츠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나만의 주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콘텐츠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콘텐츠라는 게 다소
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블로그를 쓰는 게 콘텐츠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1인 기업가 혹은 온라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 브랜딩하고 싶은 분들에게 콘텐츠란 어떤 것인지, 네, 같이 공부해 보고 그걸 적용해서 나의 콘텐츠로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 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